안녕하십니까. 자가제조 발효농법 강사 김현남입니다. 제가 자가제조 발효농법을 개발한 것은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기술센터, 농협, 또 자체 교육장을 갖추고 있고요. 또 각 장목반 단위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가제조 발효농법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농가가 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의 물질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바로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원료를 아주 싸게 그리고 효과 좋은 기술을 통해서 활용해보자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땅과 식물, 산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생명을 살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발효농법을 또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맛이 없는 농산물은 시장에서 참 생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밥상이 바로 보약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약 같은 먹거리, 보약 같은 먹거리, 그러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식물이 정식을 하고 수확이 끝나는 순간까지 병 없이 건강한 생육이 돼야 됩니다. 이런 항상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허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유황발효의 액비에 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본인입니다. 그래서 특허증까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자, 특허증 보실까요? 유황발효 액비와 그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식물병 치료제 조성물, 친환경 청결제 교육 많이 받으셨죠? 청결제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제조 방법. 자, 특허권자 누굽니까? 김현남입니다. 발명자가 누구라고요? 김현남입니다. 저라는 걸 아시겠죠? 자, 이렇게 특허 기술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발효기를 사서 우리가 발효를 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아시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농가에 부담이 안 되면서도 싸고 저렴하게 기계를 개발해보자. 그 기계를 통해서 발효시키게야 되지. 비싼 기계를 가지고는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싸게, 저렴하게 우리 발효기를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개발했는데, 과연 얼마 정도 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적정 가격이 될까요?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아닙니다. 20만원도 안 되게 한 18만원 전후만 되면은 우리가 멋진 발효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발효기를 가지고 미생물도 배양하고 각종 미생물 배양하고 각종 액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이 발효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 발효기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실용 발효기는 우리 조상의 씨를 살린 전통 발효농법의 핵심적인 어떤 기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일반 화학 영양제가 아니고 발효의 영양제가 필요한가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실용 발효기가 왜 필요하냐? 필요성. 그 다음에 실용 발효기를 제작해 봐야 되겠죠? 자, 제작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효기를 제작을 해놓고 설치해 놓고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법, 그 다음에 활용법. 활용은요, 각종 액비도 발효시킬 수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도 이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발효 영양제가 필요한가? 식물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토양 입장에서 봤을 때 왜 화학영양제가 아니고 이 바이오죠. 발효된 영양제, 바이오적인 영양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영양제에 이 영양제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자, 식물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양분을 흡수하려면요. 저온무자 상태 또는 수용성 상태로 물에 녹아서 물이 흡수되면서 동시에 영양소가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양소 누가 분해십니까? 미생물 효소가 분해시키는 거죠. 그런데 토양에서 미생물과 탭이 같은 걸 넣고 나서요. 탭이나 비료를 넣고 토양에서 미생물과 효소가 분해한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발효된 상태에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바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발효산물인 수용성 저온무자 상태의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발효하는 것은요. 독성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이 식물한테 생명체에 독이 제거된 영양소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이 영양소는 미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독소들 영양소지만은 독소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분해시켜서 양분화시켜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발효 미생물을 공급하게 되면 좋은 미생물뿐만 아니라 땅에서 살고 있는 토종 미생물, 그 미생물도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다수의 미생물, 다시 말하면 여기 토양 주변에 있는 균균균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에 절대적으로 좋은 영양소가 바로 영양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화학비료 써봤지요? 이 화학물질이 식물한테 살아있는 생명체가 과연 좋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학비료라 하더라도 꼭 발효를 시켜서 바로 영양제화 시켜서 공급해야만이 농사를 실패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토양 입장에서 볼까요? 자, 토양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뿌리 주변에 많은 탭이라든가 부패된 탭이라든가 독한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미생물과 효소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생물과 효소를 증가시키는 농법이 바로 뭐냐? 이 발효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개에 들어가서 토양에 남아있는 가스, 염료 등 독소를 제거시켜서 식물에 필요한 영양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화학비료를 주고 퇴비를 줬을 때는요. 식물이 다 흡수할 거라 생각을 가지고 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30%에서 60% 정도 흡수하고요. 나머지가 토양에 잔류돼서 독성물질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분해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식물의 영양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효액비를 주게 되면 땅의 독성이 분해돼서 영양소, 좋은 영양분화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양에는 강물질이 있죠. 처음에는 바위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앙금 상태가 되고 앙금 상태에 더 작은 입자 구조가 돼서 수용성 저분자가 됐을 때 식물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용성 또는 저분자를 시킨 게 누가 할까요? 미생물이 효소를 생산하고 이 효소와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이 유기산화되고 이 유기산, 펄빅산이나 휴믹산 같은 유기산에 의해서 강물질이 분해되고 식물체 내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토양에 좋은 미생물과 효소가 있는 이 발효 영양제를 공급해야만이 땅에 살아나고 땅 속에 있는 강물질이 분해서 식물체 내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수 미생물, 종류도 다양하고 숫자가 많은 미생물도 공급이 되고 땅에 있는 토종 미생물도 활성화되어서 유효 미생물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 이런 유효 미생물만 증가되게 되면요, 식물은 동화산물의 한 30% 정도를 뿌리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럼 미생물들이 그 당을 흡수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금근균, 이 균주는 어떤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물질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또 깊이 있는 수분들을 흡수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근근에는 다양한 다수의 유미시행물이 활성화되는 게 좋은 토양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 농업에 문제가 있죠. 기존의 화학농법이 문제가 없다 하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화학농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내가 화학비료를 100이라는 수치를 주게 되면요, 노지가 됐든 하우스가 됐든, 하우스가 더 심하죠. 비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한 30% 플러스 알파 정도 흡수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흡수 못한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 하는 거죠. 어디 있겠습니까? 토양 재배는 어디 할 데가 없어요. 뿌리 주변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염류 등 독성 물질로 잔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에 잔류되어 있는 독성 물질이 염류장애, 가스장애, 산성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생물 숫자가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미량원소도 점차 우리가 질소인산 가리 위주로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량원소가 적게 들어가게 되고 토양에 있는 강물질도 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미량원소 감소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생육불량, 품질 저하, 병해악 체질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요, 우리가 기존에 거친 유기물을 꾸준히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미네랄이 우리가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마사토라든가 이런 상태, 힘을 흡수할 수 없는 뼈다귀 미네랄로 남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화학비료, 농약 등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이런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유미생물의 종과 수가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연작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그동안에 꾸준하게 연구해서 개발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농업마이스터대 교수로 선정이 돼서 네덜란드에서 양액재배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양액재배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농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양액재배 기술을 토양에다가 접목시켜야 되는데 일반 수용성 화학비료, 양액을 토양에 넣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화학비료를 공급하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발효되기 이전에 전부 다 발효를 시켜서 토양과 식물과 사람의 좋은 물질, 결과적으로 사람의 좋은 농산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물질로 전환을 시켜서 공급하는 방법, 이걸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실용 발효기 필요성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실용 발효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필요 없으면 굳이 실용 발효기 만들 필요가 없고 발효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미생물을 공급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영양제를 하나 샀다 칩시다. 잠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는 영양제를 하나 샀다 칩시다. 그러면요, 이 영양제 또는 미생물제 속에는요, 요즘엔 다 영양제를 하다 보면 미생물 영양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는 양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미생물은 양분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만이 생명활동을 하고 살아나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미생물 새로 공급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미생물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서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미생물 체제로 나중에는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미생물은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갇혀있는 공간, 용기 속에 들어있는 게 어디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용기에 든 미생물제를 사다가 써보게 되면 효과가 그렇게 썩 만족할 만큼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농장에다가 간이 발효장을 갖추고 살아있는 생미생물제 또는 생미생물 액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더없이 좋고 땅이 살아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비싸지 않습니다. 얼마? 18만원 내외면 간단하게
실용 발효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촌 환경을 보게 되면요. 비가 오면 수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 지게 되면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계류 종류는요. 고장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이렇게 썩 맞는 그런 발효기가 아니에요. 시중에 있는 발효기가. 그래서 이에 맞는 우리 농촌 환경에 맞는 발효기 개발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물이라는 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식했을 때, 그 다음에 인양생장기 때, 개화기 때, 그 다음에 비대기에, 그 다음 착식 당도기에 각각 주는 양분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양분을 내가 만들었어야만이 정말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 실용 발효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거죠. 자, 이 전통 발효농법의 장점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통 발효농법을 하게 되면은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온화된 액비가 돼서 흡수가 빠릅니다. 왜냐? 이미 저분자가 됐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되죠. 그 다음 미생물 액비이기 때문에 토양의 염류장애, 가스환산화장애, 독소를 제어시켜서 연작장애를 점차로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자연의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발효 원료를 써서 발효시켜 쓰기 때문에 생산비가 줄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 가지고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발효시키잖아요. 그죠? 저희 농장, 각자 농장에다가 간이 발효장을 갖추고 직접 발효시키다 보면은 내가 어떤 원료를 가지고 발효시키는지 내용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거의 없죠. 그리고 발효액비는요, 화학 물질에 비하면 실패가 거의 없는 안전한 농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농장에서 발효시키다 보면요, 구수한 누룩 향도 나고요, 막걸리 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여러분 농장에 왔을 때 그걸 보고 나서 감탄할 거예요. 와, 그렇다. 여기가 바로 유기농법을 하고 있고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아주 미시한 생명체, 미생물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액비, 그 아주 미시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액비다 보니까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살린 그러한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자, 신용 발효기를 제작하는 원리를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촌에서 살 때 아랫방에 막걸리를 만듭니다. 이때 아랫목에다가 막걸리를 두고 발효를 시키게 되면요, 발효가 잘 되죠. 그 온도가 몇 도냐? 36.5도입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느끼는 온도 있죠? 이게 바로 36.5도입니다. 36.5도. 그 다음에 산에서 흐르는 물은요, 절대 썩질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주어서 물을 유동을 시켜주던가, 아니면은 유동을 시키다 보면 산소도 공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패되고 썩질 않습니다. 자, 이 원리가 첫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효소 혈기는 물질을 분해합니다. 생체 촉매제인 효소 활성도 온도가 36.5도입니다. 여러분 체내에서도 음식을 먹습니다.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화되고 소장벽을 통해서 나중에 심장으로 들어가고 심장에서 이게 피에 섞여서 양분이 65조의 셰프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인 한 개체가 60조에서 65조의 셰프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셰프 하나하나가 건강해야만이 내라는 개체가 건강하게 되겠죠. 거기에 바로 이 포도당을 먹었던 쌀밥을 포도당화시켜서 공급해주는 아주 고마운 얘들이 바로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 효소는요, 36.5도가 됐을 때 제일 활성도가 뛰어나고 물질 분해를 잘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물을 썩지 않다는 거 아까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물이 유동이 되고 산소가 공급되기 그렇습니다. 자, 이 원리로 인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효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효통이 필요하는데 이게 FRP
이 통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에 몰통이 있습니다. 그 몰통이 재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봐더라도 그 몰통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통 가게에 가게 되면요, 한 뭐 비싸진 않습니다.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 정도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한 5cm 위에다가 여기에 배출구를 달아줍니다. 배출구.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쫙 끼어만 온 상태에 안전히 결합된 상태가 아니고 살짝 끼어서 사진 찍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이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온도죠. 온도가 있어야만이 36.5도가 돼야만이 미생물 활성도가 미생물 체내 효소 활성이 되고 미생물이 왕성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꼬리를 철물점에서 파는 돼지꼬리 이런 것을 넣게 되면요, 여기에 액비는 산성 액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텐관이 삭아버립니다. 자, 둘째는 여기에 순간적 열이 나옵니다.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여기 히터기 온도를 50도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순간적 열이 50도가 발산이 되면서 여기에 어떻습니까? 미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찌꺼기가 달라붙어가지고 가부하고 그래서 여기에 터져버리고 이게 고장의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텐관을 하나 준비하세요. 스텐관을 좀 두꺼운 걸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다 가득히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데펴요. 이 히터기를 이 안에 넣고 물을 데피는 겁니다. 전기 꽂고요. 그럼 이게 바로 가정집의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보일러실에서 물을 끓이고 소형 모터로 이게 밀어넣게 되면 방바닥 밑을 엑셀 파이프를 통해서 뜨거운 물이 지나가다가 방을 따뜻하게 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히터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기포기가 필요하다고 아까 여기 언급했습니다. 이 기포기는 항상 통보다 좀 위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기포기를 꽂고, 기포기 여기에 호수가 바닥에서부터 기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기포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 개발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걸어만 놓으면 돼요. 여기다 걸어만.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기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꼽아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기포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연기를 시켜가지고 이따가 딱 안쪽에 딱 해서 여기다 이렇게 걸쳐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히터기는 중앙에 있어야만 열 분산도가 고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기포기는 가능한 한 좀 위에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효가 유황발효액비죠. 유황발효액비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설치에는 앞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비닐을 가지고 이렇게 고무바로 비닐을 묶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안에서 냄새가 발효하는 과정에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뭐 철제나 비닐을 삭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가스에 의해서 여기는 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가스가 들어가면 빨리 부수기 되고 고장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액비가 계속적으로 2로 휘발돼서 날아가게 되면 성분이 날아가기 기하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감싸고 이렇게 고무바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가스가 빨리 구멍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물에 약간 끝이 물에 닿을 정도만 이렇게 담가놓게 되면은 여기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여기 원래는 투명한 물이었는데 약간 노랗죠? 그러는 것은 가스가 나와가지고 일부 녹아 있어서 이런 물로 액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을 감쌀 때 여기에 히터기를 넣기 전에 이 스텐관 위에 열십자로 구멍을 하나 내가지고 여기다 히터를 꼽아 넣고 그 다음에 이 비닐이가 이 뚜껑에 의해서 딱 물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가스가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뭐 이렇게 했을 때 전기선 볼까요? 전기선은요, 이게 이제 히터기의 전기선입니다. 그러면은 차단기에서 어느 선은 더 굵은 선이 돼야 됩니다. 더 굵은 선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굵은 선이 와야만이 이게 전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코드를 꼽는 부분에 히터기는 2.5kg입니다.
그래서 한 개씩만 꼽아야 돼요. 기포기는 이렇게 꼽아도 상관없는데 히터기는 너무 이렇게 꼽기는 가열로 인해서 그 화재 위험성이기 때문에 한 코드에 한 개씩만 꼽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진입니다. 한 파리트를 한 3장, 4장 정도 이렇게 하면은 말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철제, 단동하우스 철제 한 5개 정도 꼽은 건데요. 이게 통 위쪽에는 그늘을 지워가지고 해주고 비닐을 씌워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농장 기퉁에다가 얼마든지 이 발효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실용 발효기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분산 발효물이 있죠. 골분이니, 어분이니, 그 다음에 맥반석이니, 복합비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산칼슘이니,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하루 전에 녹여놔야 됩니다. 하루 전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제 하나씩 전부 다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이 분상을 액상을 시키는 게 이게 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나중에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발효통에 물을 먼저 반통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물이 반통 채워진 데다가 내가 목표로 하는 발효물, 그 다음에 당미를 넣고 또 물을 한 80% 채워둡니다. 그 다음에 스텐가는 정중앙에 위치시키시고요. 그 안에, 스텐가 안에는 물이 항상 가득 들어있어야 됩니다. 비닐을 넣고, 그 위에 작은 구멍을 하나 내고, 그 세탁기를 꽂고, 고무바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기포기 작동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히터기는 약 50도에서, 하절기는 한 50도, 동절기는 55도 정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한 번씩 이게 액상에 온도기를 좀 담가가지고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좋습니다. 보통 액비는 30도에서 35도 사이에서 액비의 그 온도가 되도록 발효시키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유기물들은 바닥으로 깔아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앙금 상태라 하더라도 바닥으로 깔아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개미로 바닥을 하루에 2회 정도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통이라든가 특히 하절기에 그렇습니다. 통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젓는 우리가 주걱이라든가 갱이 같은 경우도 항상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시간 이후에 그렇게 하고 나서 5시간 이후에 보통 하루 후에 넣어도 되고요. 미생물, 나머지 미생물을 넣고 약 5일간 정도 발효시키게 되면요. 거의 발효가 완료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액비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잠깐 종류를 보게 되면요. 차후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서 다양한 액비 만드는 교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액비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기계를 통해서 활성 액비도 만들 수가 있고 육수 액비도 만들 수 있고 콩효소 액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액비는 어떤 액비일까요? 생장을 촉진시키고 어떠요? 셰퍼 생성과 비대, 품질 향상, 맛 증가 뭐 이런 쪽에 이거 생육 초기라든가 특히 채소 종류, 과채류 채소 종류 이런 쪽에 활성화시키는 쪽. 또 이제 과일 종류도 마찬가지로 가를 비대시키고 할 때 이런 액비가 들어가야만이 비대가 잘 되고 최고의 특품 쪽으로 이렇게 비대에 나갑니다. 사과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연면살포할 때마다 이게 활성 액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황 액비하고 이 두 가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약 살포할 때 호남에 살포했더니 품질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기염류도요 전부 다 저분자화 시켜가지고 발효시켜서 넣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액비가 뿌리 액비, 이것은 맥반석, 목초, 회초 이런 걸로 만든 뿌리 액비가 되겠습니다. 뿌리 근권 환경에서 나오고 뿌리 밝은 촉질,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황 발효 액비, 살균 역할도 하고요, 맛 향상하고 식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액비가 되겠습니다. 자, 인산가리 액비. 인산가리 액비는 성숙과 품질 향상.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 2차 비대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포 내지 간주를 하게 되면 낙가라든가 낙하 같은 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참 좋아집니다. 인산칼슘 액비는요, 착색 경도 향상.
보통 이제 생육 후반기에 착색기 당도기에 연면살포는 이제 간주해주게 되면 보관성도 오래가지요. 아삭아삭 물러지질 않고요. 단단해지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지요. 색상도 잘 나오지요. 맛도 좋아지고. 그래서 인산칼슘 액비를 잘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품질로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액비 중에 하나가 또 인산칼슘 액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비료 액비.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발효시켰을 때 칠소, 인산, 가리 이런 게 프로테인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힘들어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복합비료, 예를 들어서 21-17-17 이런 복합비료를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녹여서 이것을 당밀과 미생물을 넣고 그 다음에 비료의 독성을 제거시키고 미네랄을 공급하게 해서 이제 맥반석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발효시키는 게 이 복합비료 액비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복합비료를 물에다 녹여서 써보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녹아가지고 말에다 넣어서 매달아가지고 녹여서 써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화학비료는 화학비료입니다. 그래서 염류장애, 가스장애, 산성화장애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 생비료, 생화학비료 이런 걸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합비료를 발효시키게 되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복합비료 얼마입니까? 20kg 한 포에 11,000원 내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싸게 고품질 양분 밸런스가 맞는 액비. 이 복합비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생육 초기에 필요한 복합비료를 녹여서 발효시켜 주고 또 개화기에 필요한 복합비료, 그 다음에 비대기에 필요한 복합비료 액비, 그 다음에 당도 착색기에 필요한 복합비료 이런 것을 다 발효를 시켜서 균형 성장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액비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용 발효기를 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발효기는요, 여러가지 액비도 만들지만은 미생물도 다양한 종류 미생물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효모하고 방생균이 많이 들어있는 막걸리 막걸리 미생물제를 만드는 방법, 이것도 이 기계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EM 또는 유효종합균, 강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방성균 이런 균주가 들어있는 이게 종합균주, 이것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방성균이 많이 들어있는 키토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게가루, 당밀, 방성균 이렇게 넣어서 발효시켜 쓰게 되면은 특히 시설하우스에 선충이라든가 뿌리병이라든가 이런 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선충 해균 예방, 뇌염증 증가 이런 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 만든 발효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실용 발효기 만드는 데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아주 많은 한 30년 가까이 이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만든 우리가 실용 발효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용 발효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발효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액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맨 좌측편은 뿌리 액비, 두 번째는 유황 액비, 그 다음에 유효 미생물 배양도 하고요, 그 다음 활성 액비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액비를 이 기계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음료수병을 하나 달았는데, 투명한 음료수병을 하나 달았는데, 이거 단 목적은 가스가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녹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야만이 외부로 가스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가지도 않고, 이 냄새로 인해서 철제나 부직포가
썩는다, 비닐이 같은 게 썩는다든가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기포기가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5mm 관 안에다가 기포기 호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 놓게 되면은 간단하게 걸치장 쓰지 않게 기포가 바닥에부터 올라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포가 왕성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그 주변에 집이 있다든가 민가가 가까이 있는 데서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스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액비 속에 있는 성분이 기체화돼 가지고 기화돼서 하늘로 휘발되지 않게 하려면은 액비가 정말로 그 양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농도의 액비가 되기 위해서는 비닐을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 효율성도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비닐을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고무바로 단단히 묶어서 일부러 가스가 빠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비닐이 수댕관 위쪽에 열십자로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에다가 히터기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히터기가 꼽혀 들어가는데, 이 수댕관 안에는 물이 항상 가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히터기를 꼽고, 자, 전기를 꽂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온도를 50도에 설정해 놨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50도 설정해 놨습니다만 겨울에는 55도 내지 60도까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댕관에 50도 되는 열에 의해서 이렇게 발효탕 안의 온도가 이제는 30도에 3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가 빠질 데가 없죠. 이 비닐 속에 있는 가스가 이 까만 간을 통해서 나와서 이 음료수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녹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에 호수를 넣을 때 너무 깊이 넣어버리게 되면은 압이 차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 표면에 약간 담길 정도, 그 정도로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포기는 끝날 때까지 계속 작동시키시고요. 히터기는 온도 여름철에 50도에 설정해가지고 꼽아 놓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코드가 이 현재 히터기의 전기 선보다도 어느 선은 더 굵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은 항상 그 차단기에서 차단 있는 데서 바로 연결을 시켜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지 날 가능성이 없고요. 한 코드에 한 개씩만 꼽혀야 됩니다. 2.5kg 열을 먹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개를 꼽게 되면은 여기서 가열돼서 전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포기는 여러 개 꼽아도 상관없습니다. 기포기는 전기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수백만 원 들리지 않고 한 18만 원 내로 실용 발효기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 가지고 각종 미생물도 배양하고 다양한 종류의 액비도 만들고 복합비료라든가 인산가리라든가 이런 것도 발효시키고요. 특히 유황 발효액비도 만들고 다양한 종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발효장에 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문제가 되겠죠. 전기 부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생물이라는 것은 그늘진 곳에 배양이 됩니다. 햇빛이 바로 직사 환경을 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제를 한 5개 정도 꽂고, 단동하고 철제를 5개 정도 꽂고, 거기에다가 비닐을 씌우고, 그 다음에 발효기 있는 부분에는 까만 차광망을 씌워서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가도록 해준 게 좋습니다. 자, 이상 실용 발효기를 활용해서 유황 발효 액비 만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